미국 최고의 명문대학 중 하나인 스탠포드 대학교. 이곳은 세계 각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학문을 탐구하며 다양한 관점을 교류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한 강의실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학생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3일 만에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를 듣고 있던 교수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이며 학생들을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도대체 스탠포드 교수는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동양학을 전공하고 있는 엘리사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 한국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아 한국 관련 수업을 즐겨 듣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마치 마음으로 연결된 또 다른 세상 같은 존재거든요. 저는 K-팝 음악을 정말 사랑해요. 방탄소년단의 공연 영상을 볼 때면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에 매번 놀라곤 해요. 블랙핑크의 무대를 보면 와, 나도 저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조금 덜 알려진 인디밴드나 솔로 아티스트의 음악도 즐겨 듣는데 그들의 진솔한 가사는 가끔 제 일기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히 기분이 울적할 때 음악으로 위로받는 순간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소중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 사실 제 한국 음식 사랑은 라면에서 시작됐어요. 처음 친구가 끓여준 라면을 먹었을 때 저는 단순한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깊은 맛에 깜짝 놀랐어요. 짭짤하고 매콤한 국물에 면발을 들이킬 때마다 스트레스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요즘은 제가 직접 만들어 먹는데 라면 위에 계란을 넣고 가끔은 치즈까지 올려서 먹어요.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라면 먹는 장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같이 먹고 싶어지는 거 있죠? 라면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저만의 작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순간도 있었어요. 한 번은 친구가 저에게 불닭볶음면을 추천해줬어요. 처음엔 그저 조금 매운 라면이겠지 하고 방심했죠. 그런데 첫 젓가락을 먹고 나서 제 혀가 불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는데도 매운맛이 계속 느껴졌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을수록 그 매운맛이 중독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도전 정신을 자극한다고 할까요? 결국 마지막 한 입까지 완전히 클리어했는데 끝내고 나서는 뿌듯함까지 느껴졌어요. 또 다른 잊지 못할 경험은 짜파구리였습니다. 영화 기생충을 보고 친구들과 모여서 직접 만들어 먹어봤는데 그 맛은 정말 상상 이상이었어요. 짜파게티의 짭조름하고 고소한 맛과 너구리의 쫄깃한 면발, 그리고 살짝 매콤한 국물이 어우러져서 말 그대로 환상적인 맛이었죠. 특히 고기를 함께 넣어서 먹었을 땐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먹는 특별 요리를 먹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렇게 단순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드라마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의 스토리와 감정 표현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오징어 게임을 처음 봤을 때는 심장이 쿵쾅거려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 강렬한 이야기가 끝난 후에도 계속 생각이 나서 친구들과 토론하곤 했죠. 그런데 이제 오징어 게임2가 나온다고 하니 얼마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줄지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려요. 새 캐릭터가 등장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어떤 인물들이 또다시 우리를 울리고 웃길지 궁금해 미치겠어요. 이런 한국 문화를 경험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글을 처음 배웠을 때 이렇게 간단하고도 효율적인 언어가 있다니 하고 감탄했어요. 요즘은 드라마 대사를 따라 하거나 K-팝 노래 가사를 외우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제 발음이 어설프게 나올 때마다 친구들이 웃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기분이 좋아져요. 제가 이렇게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하고 애정하듯이 저와 가장 친한 친구도 바로 한국 유학생인 민정이에요.
민정은 정말 특별한 친구입니다. 처음 민정을 만난 건 제가 스탠포드에 처음 입학해서 아직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던 때였어요. 기숙사 첫 주에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제가 어쩔 줄 몰라 하며 혼자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민정이 먼저 다가와 밝게 웃으며 말을 걸어줬어요. 여기 앉아도 돼요? 라고 묻던 그 첫인상의 따뜻함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민정과의 우정은 단순히 친절함에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민정은 정말 모든 면에서 최고였어요. 특히 공부에 있어서는 가히 천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죠. 저는 제 나름대로 학업에 자신이 있었고 고등학교 때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며 스탠포드에 입학했기에 제 실력을 자부했어요. 그런데 민정을 보면서 저는 마치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한 번은 수업에서 어려운 논문을 함께 읽고 분석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저는 자료를 읽고 요약하는 데만도 한참 걸렸는데 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논문의 구조와 핵심 아이디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한두 문장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냈어요. 그걸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 라는 생각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또 다른 일화가 떠오르네요. 시험 준비 기간에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저는 한 문제를 풀기 위해 노트와 교재를 뒤적이며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민정은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해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내는 것뿐 아니라 그 과정을 저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이해시키기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천재적인 사고력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민정은 단순히 똑똑하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질투나 자격지심을 느낄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감정보다는 존경심과 동경심이 더 컸어요. 그녀의 천재성은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소통하려는 태도에서 더 빛났으니까요. 민정과 함께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겸손함은 단순히 공부를 잘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민정은 제게 있어 단순한 친구를 넘어 삶의 롤모델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민정을 보며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고 좋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민정을 꽤나 시기하며 깎아내리기 바빴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출신의 여학생 리우쉔이었어요. 리우쉔은 저와 같은 학년으로 민정과 몇몇 수업을 함께 듣고 있던 학생이었어요. 리우쉔 늘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강의실에 들어서며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취가 뛰어난지 은근히 과시하곤 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충분했죠. 리우쉔은 중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국 모의고사에서도 상위 0.1% 안에 들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항상 그녀를 자랑스러워했고 리우쉔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당연히 최고라고 여기는 것 같았어요. 리우쉔은 스탠포드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디서나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녀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학업을 소화해내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민정을 만나면서부터 리우쉔의 세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 보였죠. 왜냐하면 리우쉔은 스탠포드의 강의실에서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있었지만 유독 민정 앞에서는 매번 밀리는 기분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인지 리우쉔에게는 민정의 존재가 눈에 가시였던 것 같았어요. 리우쉔은 민정이 발표를 할 때마다 작은 흠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예를 들어 민정이 수업 중에 훌륭한 발표를 마치면 리우쉔은 꼭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은 민정의 논리를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였어요. 한 번은 민정이 팀 프로젝트에서 만든 자료를 칭찬하는 교수님 앞에서 리우쉔이 이렇게 말했죠. 물론 자료가 좋긴 한데
한국의 사례만을 너무 집중적으로 다룬 것 같아요. 세계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편향적이지 않나요? 그 말을 듣고 교실 안이 약간 어색해졌지만 민정은 여유 있게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좋은 지적이야.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각 팀이 특정 국가의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사례를 선택한 거야. 리우쉔도 중국 사례를 선택했지. 두 사례를 함께 보면 더 큰 그림이 보일 것 같은데. 그 순간 리우쉔의 얼굴이 살짝 굳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정의 차분한 대응에 오히려 그녀의 의도만 드러나 버렸던 거죠. 리우쉔의 행동은 단지 발표나 수업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민정을 깎아내리려는 그녀의 태도는 사적인 대화에서도 종종 드러났습니다. 리우쉔은 자주 민정의 성과를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폄하하거나 한국 유학생들은 교수들에게 너무 잘 보이려고 애쓴다고 말하며 비꼬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불편했지만 민정은 그 모든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듯 보였어요. 리우쉔은 민정을 이기기 위해 정말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노력하면 못 이길 사람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민정과의 경쟁이 시작되자 더욱 치열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험 기간이 되면 도서관에서 가장 먼저 자리를 잡고 가장 늦게까지 남아 공부하던 사람이 바로 리우쉔이었죠. 그녀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심지어 수업 자료를 교수에게 직접 이메일로 질문하며 완벽히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해도 시험 결과는 항상 민정이 더 뛰어났어요. 첫 번째 중간고사에서 리우쉔은 95점을 받았지만 민정은 98점을 받았습니다. 리우쉔은 자신의 점수가 결코 낮은 점수가 아님을 알면서도 민정이 자신을 앞질렀다는 사실에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해했어요. 그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다음 시험을 준비했죠. 리우쉔을 보고 있자면 그녀가 정말 잘하고 있음에도 끝없이 민정이를 경쟁 상대로만 바라보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사실 리우쉔도 훌륭한 학생이었어요. 시험에서 95점을 받은 건 누구라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성과인데 그녀는 민정과 비교하며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리우쉔,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민정이를 신경 쓰기보다 내 노력과 성과를 더 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리우쉔은 고개를 돌리고 입에 담기 어려운 충격적인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사, 민정이가 아무리 그렇게 잘해봤자 미국 대학에서 민정을 알아주기나 할 것 같아. 한국은 그저 약해 빠진 작은 나라야.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 힘없이 날아갈 거라고. 저는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리우쉔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미국과 쿠바를 어떻게 보고 있을 것 같아? 딱 그거야. 중국과 한국도 마찬가지야. 작은 한국이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평생 중국을 따라올 수 없어. 민정이도 결국 한국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을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너무나 부당하고 편협하게 들렸어요. 저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리우쉔이 민정과의 끝없는 비교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리우쉔은 그런 제 마음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민정을 깎아내리려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폄하하며 민정의 노력조차 무의미하다고 치부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정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으니 리우쉔을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처음에는 그녀의 좌절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리우쉔이 왜 그렇게까지 민정을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단순히 자신감을 잃은 모습이 아니라 상대를 깎아내려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 안에 있던 연민도 점점 사라져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리우쉔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니 저까지 지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결국 리우쉔 때문에 학교 전체가 떠들썩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강의가 시작되기 전 강의실에 모인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려왔고 그 중심에는 뭔가에 잔뜩 화가 난 리우쉔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따라 민정을 향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리우쉔은 민정에게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내며 도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봤자 소용없어. 어차피 너희 나라 같은 건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3일 안에 지도에서 사라질 나라야. 중국은 대규모 상비군이 대기 중이고 세계 최고 기술력으로 만든 위성과 무기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디 한번 대답해봐. 그녀의 말투는 단순히 경쟁 상대를 넘어선 분노와 적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그런 리우쉔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가방에서 책을 꺼내더니 조용히 강의 준비를 시작했어요. 민정은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리우쉔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어찌나 태연하고 차분한지 제가 보기엔 마치 민정이 리우쉔을 사람으로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리우쉔은 민정의 이런 태도에 더 격분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도발적인 말을 던져도 자신을 무시하듯 행동하는 민정의 모습이 그녀를 더 자극한 듯 했죠. 그러더니 갑자기 리우쉔은 강의실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어디 감히 소국 출신 주제에 대국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버릇없는 태도를 보이는 거야? 리우쉔은 흥분한 목소리로 민정을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마치 강의실 전체에 자신의 분노를 증명하려는 듯 말했습니다. 옛날부터 중국 눈치만 살피며 군신 관계를 유지했던 소국, 한국이 감히 어디서 말이야. 당장 내게 사과하지 못해. 그 소리는 강의실 전체를 울렸고 학생들은 웅성거리며 저희 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정과 리우쉔 사이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 했죠. 그러나 민정은 여전히 태연하게 자신의 노트를 정리하며 리우쉔의 말을 아예 듣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할 일에만 집중했어요. 그런데 그때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고개를 들어보니 교수님이 이미 강의실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리우쉔은 너무 흥분한 나머지 교수님이 들어온 것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녀는 계속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그녀의 말을 다 들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조용히 학생들을 둘러보던 교수님은 한숨을 쉬고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자네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다투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었네.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시작 전에 잠시 시간을 내서 양국 군사력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네. 강의실은 그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국제 정세와 역사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로 잘 알려진 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교수님께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동시에 솔직히 말해 저는 교수님이 리우쉔의 의견에 동조하며 민정의 길을 꺾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봐도 한국보다는 중국의 군사력이 훨씬 우월하다는 걸 부정할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런 상황이 교수님께 직접 드러난 것이 다행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리우쉔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민정의 모습이 부각되는 동시에 교수님의 권위로 이 논쟁이 끝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요. 교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간단하면서도 논쟁의 핵심을 짚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누가 이길 것 같나? 질문이 끝나자 강의실에 다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사실 물어보나 마나 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체급이 다른 두 나라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의 다음 발언은 모두의 예상과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저 역시 긴장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리우쉔의 표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이 중국의 우월한 군사력을 언급할 때까지는 자신만만한 태도를 유지했어요. 마치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받는 것 같다는 듯 미묘한 미소를 띤 채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이길 가능성이 크다. 수백만 명의 상비군과 막대한 국방비 투자, 세계적으로도 강력한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으니까. 교수님의 말은 리우쉔에게 승리의 선언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의자를 약간 뒤로 기대며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죠. 그러나 이어지는 교수님의 말씀이 그녀의 표정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전쟁이 시작된다 해도 중국이 한반도 전체를 장악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야. 그 과정에서 중국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할 것이고 침공 초기부터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거다. 리우쉔의 미소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다시 앞으로 바짝 당기며 교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뭔가 반박이라도 하고 싶은 듯 살짝 굳어진 얼굴로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교수님은 그런 리우쉔의 반응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로 이루어진 한국에서의 지상전은 매우 어렵다. 게다가 한국군의 방어체계와 공군, 잠수함 전력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야. 상륙 작전조차 성공한다 해도 중국이 점령할 수 있는 건 아마도 육지 일부와 몇몇 섬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이 말을 들은 리우쉔은 더 이상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선을 책상 위로 떨어뜨리고 입술을 살짝 깨무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자신감이 조금씩 흔들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중국의 물자보급 문제와 한국의 방어적 유리함을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을 경유해 남하한다고 해도 서울까지 진격하는 데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한반도의 도로와 기반 시설은 병력 집중과 방어를 유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거야. 이 점에서 한국군은 훨씬 효과적으로 두 개의 전선을 구축해 중국군을 상대할 수 있다. 리우쉔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졌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께서 언급하시는 모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그녀의 주장 하나하나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중국이 승리하더라도 그 대가는 엄청날 것이다. 교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분명하고 단호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절대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교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우방국들과의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은 외교적 고립 상태에 놓여 있어 유사시에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큰 약점이지. 그 순간 리우쉔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녀가 말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지만 그 모든 것이 이미 논리적으로 반박당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어요. 처음에 보였던 여유로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리우쉔은 침묵 속에서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리우쉔은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 그렇지만 한국은 미국이 없다면 중국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학생들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리우쉔의 말이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무너지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저항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어왔던 확신이 흔들리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그녀의 말을 대수롭지 않다는 듯 받아들이며 차분히 답하셨습니다. 물론 미국이 개입하면 한국에 큰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세. 하지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설령 미국 없이
한국의 전력만으로 싸운다고 해도 이 전쟁은 중국에게 결코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네. 교수님의 단호한 대답에 리우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고 손은 책상 위에서 어색하게 움직이며 불안을 감추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녀가 자신이 믿어왔던 주장과 현실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강의실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곧이어 학생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의 연설이 강의실 분위기를 완전히 압도한 순간이었죠. 리우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강의실에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여지도 찾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녀가 완전히 설득된 건 아니었습니다. 리우쉔의 눈빛에는 여전히 자신만의 확신이 남아있는 듯 보였거든요. 그녀는 아마 여전히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믿고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지탱하는 마지막 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리우쉔은 더 이상 민정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강의실에서나 사석에서나 그녀는 민정을 철저히 피하는 듯 행동했거든요. 하지만 그런 그녀의 모습이 점점 무기력해 보이기 시작했어요. 강의 중에도 예전처럼 교수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손을 들지 않았고 예리했던 그녀의 발언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한때 항상 상위권을 유지했던 리우쉔의 성적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집중력과 의욕이 예전만 못하다는 게 분명해졌어요. 저는 리우쉔의 변화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민정을 질투하고 시기하며 스스로를 그 경쟁 속에 가뒀지만 그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을 지치게 만든 건 아닐까요?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생각이 결국 그녀를 더 큰 혼란 속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고 다른 사람의 성취를 진심으로 인정하며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 자신을 지탱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감명 깊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